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포천시의 한 채소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A씨. 무더위에 비닐하우스에서 하루 14시간 일하는데 점심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휴식 시간이 없습니다. 열악한 근로 여건에 사업주에게 하소연도 해보지만 돌아오는 건 상처뿐입니다. 아니, 점심 먹고도 우리는 일 알고만 해서 바로 가야 돼. 좀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도 알 수 없어요. 아니, 여기 싫어해요. 그러면 일 내려오는데, 일 날 때 남의 집에 와서 힘들다고 이렇게 하면 안 좋아요. 김달성 포천 이주노동자센터 대표는 센터를 찾는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이 폭염 속에 휴식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살인적인 근로 조건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휴식은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3대 기본 수칙 중 하나. 고용노동부는 폭염 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흔한 사례죠. 오전 오후에 단 10분도 주지 않고 일을 강요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저는 이것은 일종의 살인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을 고용 허가제로 꼽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을 연장하거나 사업장을 옮기려면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한데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근로조건 개선 등 사업주의 눈에 거슬리는 언행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와 이주 노동자 사이를 철저한 주종관계로 만들거든요. 어떤 열악한 노동 조건과 환경이 있어도 이주 노동자가 감히 문제 제기를 하거나 신고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024년 1분기 기준 국내 제조업과 농업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약 26만 명. 고용노동부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오는 7일까지 외국인 노동자의 작업장과 주거 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1일 새벽 폐선을 앞둔 106번 버스의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의정부와 서울에 있는 106번 버스는 오는 8월 3일 폐선될 예정인데요. 의정부시는 대체 노선으로 106-1번 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김 시장은 현장 점검에서 시민들을 만나 교통 불편과 요구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김 시장은 폐선 초기 혼란이 예상되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최대한 빨리 106번 버스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천시는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 내 포천시 드론산업지원센터에서 포천형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포천형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포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드론 실증 과제를 발굴해 드론 사업화,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인데요. 이번 최종 보고회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영북고등학교 등 드론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형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최종 발표 및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습니다. 포천시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가 포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포천 시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주시가 평생학습 도시에 2년 연속 지정됐습니다. 올해 재지정 평가는 만 4년이 지난 64개 시군을 대상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추진과 성과 등 종합적인 심사가 진행됐는데요. 양주시는 생활 밀착형 평생학습관 운영과 평생교육사 등 전담 인력 증원, 사회환원 활동 제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천시도 평생학습 도시로 재지정됐습니다. 배경현 포천시장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과 평생학습 도시 재지정에 힘입어 앞으로도 다양한 평생학습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마가 물러가고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온도계는 30도를 웃돌며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시민들의 건강도 우려되는 만큼 지역에서는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장마가 물러선 자리에 폭염이 들어오며 낮에는 따가운 햇볕,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30도가 넘었고 강릉 등 일부 지역은 35도를 넘어섰습니다.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폭염 속 사람의 신체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에 조성돼 있는 폭염 체험관. 41도로 설정된 체험관 안으로 들어서자 후끈한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지고 이내 코와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의욕이 넘치던 걷기 활동은 점점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폭염 체험 부스에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덥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지 10분 만에 온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의 시민들은 무더위를 더 크게 느낍니다. 태양 고도가 높은 낮 12시경, 한낮 아스팔트 온도는 66도였습니다. 차량이 내뿜는 열기까지 더하면 체감 온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지자체들도 무더위 대응에 한창입니다. 정수 처리한 물로 인공 안개를 분사해 주위 온도를 4도가량 낮춰주는 쿨링포그는 2014년 대구에서 처음 운영한 이후 전국 곳곳에 도입됐습니다. 올해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로수가 없지만 사람들이 많이 머무는 곳엔 그늘막이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지켜줍니다. 특히 지역에서 도입한 스마트 그늘막은 해가 뜬 이후 기온이 일정 온도를 넘어가면 자동으로 펼쳐집니다. 양산을 대여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과거엔 여성들의 소품으로 여겨졌지만 양산 하나로 체감 온도를 10도나 낮추는 효과가 있다 보니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하는 여름 필수품입니다. 기온이 높은 8월 한 달간 양심 양산 대여소를 운영 중에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며 지금 더위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니 시민 여러분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역에서는 아스팔트에 물을 뿌리는 클린로드 시스템을 가동해 뜨거운 아스팔트의 온도를 20도가량 떨어뜨립니다. 일대 온도도 3도 정도 낮아집니다. 경남 창녕에서는 야외 노동자가 많은 논과 밭에 드론을 띄워 폭염 경보 방송을 진행하고 광주에서는 폭염 기간 동안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더위를 피해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폭염 기간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시도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경기도 3개 도시에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31일 경기도는 파주시, 김포시에 이어 이날 고양시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말라리아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 사례가 발생했을 때 발령됩니다. 군집 사례는 말라리아 위험 지역 내에서 2명 이상 환자의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입니다. 올해 초부터 지난 30일까지 신고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387명입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 환자가 210명으로 전국의 54%를 차지했습니다. 티몬 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경기도 내 소비자 피해가 209건으로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는 주로 여행, 관광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경기도는 티몬 위메프 입점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구제 방안 등을 토대로 필요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 중 취소 환불 완료는 9건으로 확인됐으며 카드사 등을 통한 취소 절차 안내 90여 건, 판매점 취소 요청 60여 건 등을 완료했거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가 판매하는 관광 상품인 경기 투어 패스도 피해를 입었는데요. 공사가 지난달부터 티맵프를 통해 판매한 경기 투어 패스는 500여 개로 이 중 340여 개는 티맵프 측에 환불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4개는 미접수된 건으로 확인됐고 환불 요청이 들어올 경우 공사는 대행업체를 통해 환불해줄 방침입니다.
8살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8월부터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최근 육아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재택근무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며 이번 정책을 도입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서울시는 또 재택근무 의무화뿐 아니라 기존에 시행해온 육아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 부서별 사용률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에게는 빠른 적응을 위해 직무교육과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교통공사가 최근 5년 동안 지하 역사 공기질 개선 사업을 거쳐 역사 초미세먼지를 45% 저감했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노후 공기조화기와 필터 등을 설비한 것을 비롯해 초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청정기, 전동차 공기질 개선 장치 등을 설치했는데요. 개정된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는 지하 역사의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에 초미세먼지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경북 울진에는 동해안 해양레포츠 거점을 목표로 한 울진 해양레포츠센터가 있는데요. 폐교를 활용해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10년 가까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달라진 모습으로 지역에 활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을 HCN 공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교를 활용해 2013년 문을 연 경북 울진 해양레포츠센터.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그동안 위탁업체만 수차례 바뀌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시설 구축은 긍정적이었지만 특화된 운영 전략이 부족한 탓이었습니다. 그러다 반전의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지역가의 실질적인 상생에 눈을 돌린 겁니다. 올해 초 울진군은 다이빙 전문기관과 위탁 계약하고 전문교육과 함께 해남 해녀학교 운영을 시작했는데 강사와 교육생이 일손이 부족한 어촌계 지원에 나서면서 주민들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함께 인식하는 순기능을 만든 겁니다. 그 어른들 하는데 미역도 그 해녀학교에서 가서 또 미역도 해드리고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참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진 해양레포츠센터는 해남 해녀학교 운영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어촌계, 일손 지원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 결과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에 선정돼 체류형 교육을 통한 거점 공간으로의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양 체험 공간이 아닌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사무 공간에서는 쾌적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해드리고 또 일과 외에는 취미생활 혹은 자격증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해주고 또 3층에 숙소를 또 외부에 있는 카라반을 이제 편안하게 이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1박 이상을 하면서 이곳에서 경제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리라고.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다각화를 위한 업무 협약 등도 잇따라 경북권을 넘어 수도권 학교의 방문까지 늘고 있습니다. 울진까지 멀리 온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기가 되게 공기도 맑고 시설도 제 생각보다 더 깨끗하고 잘 갖춰져 있어서 정말 놀랬고요. 5일 동안 여기서 지내야 돼가지고 좀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시설도 엄청 깨끗하고 그리고 여기가 강사님들도 되게 친절하고 시설도 엄청 물이 맑아가지고 생각보다 좀 교육보다도 노는 느낌으로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면서도 지역가의 상생에 좀 더 무게를 둔 공공시설. 속도는 더딜 수 있어도 지역의 활력을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방문해 다양한 경기도 교통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민경선 사장은 경기도민의 수도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경기도만의 철도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대강의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